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런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600번째 시간으로 프랑스 땅값의 10배 한국서 농사 짓는다고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땅값의 10배 한국서 농사 짓는다고? 신이현. 곱슬머리에 키가 크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외국 남자가 사과밭 사이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요? 한국에서 과일 농사를 짓겠다고요? 그걸로 와인을 만들 계획이라고요? 와, 그런데 레돔씨 땅은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돈은 있나요? 1년 정도 생활비는 있죠. 어허, 큰일 났네. 프랑스를 떠날 때로 사람들은 우리 앞날을 걱정했는데 한국에 오니 됐다. 1년 뒤에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그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랐고 좀 낙관적인 마음이 되었다. 그래, 망해도 좋아. 적어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달랬다. 초반 몇 달 동안 우리는 중고자동차로 온 대한민국의 먼지를 휩쓸고 다녔다. 사과연구소에도 갔고 포도장목반에도 갔다. 과일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도 만났고 와인 만드는 분들도 만났다. 우리나라 산지는 엉망으로 파헤쳐진 것도 있었지만 꾸불꾸불 옆모습 그대로 간직한 깊고 싱그러운 곳도 있었다. 그런 풍경을 만나면 우리는 취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에 올랐다. 지역의 기술 농업센터에 가서 우리의 처지와 희망사항을 풀어놓기도 했다. 이 근처에 농사 지을 땅 없을까요? 우리도 집도 필요하고 작업할 창고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집도 작업장도 모두 임차할 생각입니다만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말했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나 자신이 현실성 없는 무모한 여자가 된 느낌이 들어 풀이 죽었다. 체계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땅 없습니다. 요새 10만원 이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돈 되지 않을 계기라고 생각했는지 부동산은 시큰둥했다. 레돔은 한국의 땅값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프랑스의 10배라고 했다. 사평만 다닌다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란다. 그런데 농사지을 땅이 그렇게 비싸니 거기서 황감사과를 키운다 해도 땅값 다 못 갚고 죽겠다. 남편은 한국말도 못하지. 아들 학교도 못 정했지. 고생이 많지만 아니겠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길이 싫었다. 한마디로 왕짜증이 났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그제야 내게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너무 미안했다. 이 아이가 잘 지낸다면 다 괜찮은 것이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엉클어뜨리고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평상심을 되찾았다. 불안정하긴 했지만 지금 이대로 인생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뭘 그리 걱정해 주실까. 그나저나 미래에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이 고민은 지금은 이웃이 된 그때는 초면이었던 멀쩡머리 이재윤 도예가를 만나면서 쉽게 풀려버렸다. 강원도를 거쳐 서울 충주에 갔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농사와 술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갔다. 한국의 과일 품종과 주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큰 기대 없이 한마디 해보았다. 지금 우리는 와인을 만들 작업장을 구하는 중이랍니다. 그런가요? 우리 옆집 도자기 공방이 비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우연히 그토록 고대하던 작업장이 구해졌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충주 물이 많은 도시라고 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이사도 하기 전에 이 도시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와인 한 잔은 나무, 바람, 햇빛을 느끼는 것. 술을 만들려고 하면서 농사는 왜 지으려고 하는 거지? 과일은 구입하면 훨씬 경제적이야. 어렵게 작업장을 구하고 났더니 레돔은 이제 과일밭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농사 짓기는 좀 늦추자는 나의 권유에 그는 어깨만 으쓱했다. 싫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미 농사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었다. 좋은 술은 농부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 술 한 잔은 그냥 술 한 잔이 아니야. 그때 우리는 레돔이 일했던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와이너리에서 가져온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형제가 포도농사를 지으며 와인을 만드는 작은 와이너리의 술이었다. 겨울 한 달 동안
가지치기를 했고 봄이면 풀을 베고 여름이면 포도를 수확해서 착즙을 했다. 저번 겨울 내내 천천히 발효돼 갖고 그동안 포도밭은 누렇게 물던 잎을 떨어뜨리고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밭에서부터 수리될 때까지 모두 농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클로 돌아갔다. 농부는 자신의 땅과 포도나무는 물론이고 그곳에 불어닥치는 비와 바람, 태양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어떤 마사이 와인으로 탄생될지 농사를 지으면서 벌써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농부의 자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 레돔은 한국에서도 알자스 농부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했다. 그곳 양조장들은 대부분 농부가 직접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든다.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와인은 그곳 농부의 와인 창고에 가야만 구할 수 있다. 파리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알자스 와인은 대부분 대형 양조장에서 매입한 포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좋은 술들은 그 지역에서 다 소비되어 버린다. 좋은 와인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질문은 어떤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냐는 질문과 같다. 맛있는 와인이라는 없어. 한잔의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그 과일이 자란 땅과 나무, 바람과 햇빛을 느끼고 즐긴다는 것이야. 좀 거칠거나 심플해서 별맛이 없다 해도 그것은 그 술이 온 땅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던 향이나 맛을 첨가하지 않은 술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가기 위해 늘 짱구를 굴리지만 나는 또 설득돼서 과일밭을 찾기 시작했다. 사과밭이든 포도밭이든 우리는 둘 다 좋아요. 집 근처면 좋지만 좀 멀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보일러 수리하러 오신 동네 할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했다. 뒷마감이 서툰 할아버지는 난로가에 앉아서 충북 충주시 음정면 일대 보일러와 수도는 자기가 다 고친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절개하셨다. 농사는 말라고 찌를났게 밭에 함 나가봐라. 얼굴 시커멓게 되고 허리 꼬부라들고 폭삭 늙는다. 시작하면 그만둘 수도 없어. 죽도록 고생만 한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하며 술 한잔 드신 뒤 가버렸다. 하긴 나에게도 파리 미술관들을 순례하고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지나가는 개들을 구경하던 파리쟁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농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밭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야단다. 그냥 과일 사서 술 만들자. 이렇게 레돔을 회유해 볼까 하는데 보일러 할아버지가 사과밭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다. 당장 하겠다고 했더니 밭주인이 다음날 임대료를 배로 올려버렸다. 너무나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사이 할아버지는 또 다른 밭을 구해주셨다. 임대료도 없었다. 우리는 신이 났다. 그러나 공짜밭 2,000평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